이해는 못한대. 아니 뭘요? 뭐가? 아니 양치기라는 게 네. 치약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배에 떨어진다는 걸 이해 못해. 아. 어떤 경우는 배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바닥에 떨어지냐 이해를 못한대요? 이러면 배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바닥에 떨어지는 그래도 항상 옷은 등산복이에요? 옷은 항상 등산복이야. 이게 네. 어려워요. 옷은 항상 그래도 등산복이에요. 운동을 준비는 돼 있어요. 안에서 시간이 없어 지금. 학교 가면 빼면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물권자 청구를 한번 보세요. 19번이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유치권이나 지역권은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0번은요, 민법은 질권에 관해서 물권자 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거기다 써요. 이퀄 준용 규정 X요. 준용 규정이 없다. 아까 우리요, 질권하고 어디에는요, 이러면 20번. 질권하고 어디는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고 그걸 지금 얘기하죠. 질권자가 질문을 잃어버리거나 타인의 사기에서 질문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질권자는 현재 질문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 내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하여 질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보호청권 행사 가로로 묶어요. 그것을 뭐냐면 점유보호청권의 청권은요, 써요. 거기가 점유가 침탈, 가로 열고 닫고 절도 점 찍고 강도 가로 닫아 비우니까 지금 밖에. 그렇죠? 그래서 점유보호청권은요, 침탈, 절도나 강도 당한 경우의 행사예요. 침탈된 경우의 행사.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절도나 강도가 아니죠? 지금 뭐죠? 질문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사기당했다고 했잖아요. 절도 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1번은요. 민법은 소유권에 관한 물권 청구권은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다?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요. 22번을 보면요. 갑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이 자전거를 유치하던 중 병이 그 자전거를 절치동라면 절치했죠. 그러면 절도죠. 거기다가요. 우리가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점유한다고 그랬죠. 거기다서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 가능.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유치권은 준용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유치권에 대한 방해 제거, 유치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없단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유치권은.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도 뭐는 한다? 점유는 한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23번 지역권자죠? 앞에다 써. 있네요. 밑에 있네. 24번이요. 23번 지역권자는 점유한다, 안 한다? 거기다 써. 점유 X라고 써.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24번에 두 번째 줄 저당권자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자 써. 점유 X라고요. 저당권도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2번요. 물권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보면 26번 나왔죠.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가로 묶어. 그것을 뭐라냐? 귀책사유 불문 이 말이죠. 귀책사유 불문.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여기. 여러분 물권의 청구권이죠.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요. 현재 침해가 있는 점유자예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를 불문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만 손해배상 청구해. 그런데 봐봐. 내 물건을 누군가가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이 있든 잘못이 없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5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이 말이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6조에 똑같은 말이죠.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를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다 써. 맨 끝에다 뭐라 쓰냐? 손해배상 청구 쓰고, 손해배상 청구라고 쓰고,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귀책 사유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뭐를 얘기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있거든요. 갑이라는 사람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요. 무단 건축이요. 그래서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럼 무단으로 지금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무단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판례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은 누구 것이냐? 이 건물은 을이요 원시 취득을 해요. 그래서 을의 소유예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을에게요 퇴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것이니까? 을의 것이니까요.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누가 어떻게 되냐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면은 갑의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재 침해 당한 소유자가 누구한테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의뢰한 사람이 건물을 통해서 판례가 뭐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으로 건축을 했으니까요. 현재 소유권이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 갑. 현재 불법으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을.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를 청구하냐?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토지를 나한테 말해라,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청구할 때는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런데 지금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했다는 것은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을이 잘못이 있으니까 귀책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귀책이 있으니까. 이런 철거나 이런 것은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의뢰한 사람이 이것을요, 건물을 짓고 나서 이것을 여기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했냐? 이 사람이 임차인, 월세를 줬단 말이죠. 그럼 임차인은 뭐냐?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차인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 왜요?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갑은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여기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를 못해. 왜냐? 철거를 청구하려면 현재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갑은요, 병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를 할 수 있죠?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아니, 나가야지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의 철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철거를 청구한다 이런 말. 을에게 철거를 청구하죠. 그럼 여기요, 을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요, 이것을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한테 이렇게 갑이죠. 정한테 매매해서 팔았단 말이죠. 팔고 나서 이 사람이요, 정이 등기를 한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건물을 지금 샀죠. 샀으니까 이 사람 지금 현재 소유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건축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잘못 없죠. 잘못이 없으니까 갑은요, 건물의 소유자한테, 등기한 소유자한테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왜요? 우리가 철거 청구는 물권의 청구권이죠. 뭐를 따지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뭐한다? 불문한다 이 말이잖아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정한테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이 사람 잘못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손해배상은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미등기죠? 미등기인 경우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판례가요, 등기든 미등기든 모두 다 청구한다. 그래서 만약에 미등기인 경우는 이 사람을 뭐라 하냐?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직은 누가 법률상 소유자죠? 을이죠? 그래서 갑은요, 법률상 소유자인 을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아직 등기를 하지 않는 미등기인 사실상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이 등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오로지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정에게만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이요 이것을요 A한테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는요, 토지는 갑이요, 갑이 이것을 B한테 처분했단 말이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죠? B가 소유자죠? 현재 누가 점유자죠? A죠? 그래서 B는 A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A가 지금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했어 안 했어?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A한테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왜? 귀책 사유를 불문하니까. 알겠죠? 손해배상을 못한다. 그런데요 여기 있죠, 여기 이 갑을 뭐라 하냐? 갑을 종전 소유자다 이렇게. 종전 소유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상실한 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물권 청구권을 누가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하죠. 현재 소유자를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하죠. 물권과 철거나 인도 청구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뭐 할 수가 없다?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왜냐? 항상 현재의 소유자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철거 청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이 건물이 지금 누구 것이냐? 갑의 것이단 말이에요. 갑. 그러면 갑이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하면 이 사람은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은 187조에 의해서요 등기 없이도 갑이 소유자거든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면 여기서 누구죠? 누구다? 여기서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하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을이 미등기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을이요 법률상 소유자죠. 이 사람이 미등기인 경우는요, 이 사람의 등기는 법률상 소유자도 아니다. 법률상 소유자이다 아니다.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죠. 그런데 무슨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다 이 말이죠. 사실상 소유자. 즉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든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요 집 샀어. 잔금 다 줬어. 그리고 집 넘겨받았어.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내가 소유자지 누가 소유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제3자. 제3자는 항상 뭐냐? 등기부만 쳐다본다 이렇게. 제3자. 제3자 다른 말로 뭐냐?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올 거예요.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다. 이 건물에 누군가가요 노숙자 가서 뒤집어 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가라고 하느냐? 그것은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죠? 지금 갑이죠. 을은 아직 미등기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미등기 있을 때.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을이 소유자죠. 미등기일 때는 그때는 누가 소유자다? 갑을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미등기일 때 을은요 이 불법 점유자한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직접 절대로 못해.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 불법 점유자 이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만 딱 찾아보면 돼. 불법 점유자 제3자가 나왔다. 항상 등기부야. 제3자란 말이 나오면 항상 등기부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대위해서 나가라고 한다. 방해제거. 누가요? 을이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누가요? 을이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나요? 알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요, 2번 한번 보세요. 물권적 성질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물권 성질 보면 22번이요. 27번이죠. 중요해. 거기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 알죠?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다? 그 옆에다 써.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건 좀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해서 잠깐 이해를 해야 돼. 양도담보. 그래서 우리가 특별보다 강의했었죠.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5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의리한 사람한테 2억을 빌리는 거예요. 2억, 이것을 소비대차라고, 돈을 빌린 것을 소비대차라면서 뭐라냐. 내가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돈 갚을랬자 이 집으로 대신 돈을 갚겠다. 그것을 뭐란다? 대물, 대신 물건으로,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을 앞으로요, 등기를 아예 해주는 경우가 있고 가등기를 해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등기를 해주면 우리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고, 가등기 담보, 등기를 해주면 이것을 뭐란다?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담보라는 것은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돈 빌리고 등기해줬는데 소유자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대차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비록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을은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저당권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소유자다? 갑을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얘기하고, 이 양도담보 설정자를 뭐라고 한다? 소유자라고 하고, 이 소유자가 사용하고 수익해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의 경우는 비록 양도담보권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다. 갑을 뭐라 한다?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알고 지금부터 봐. 28번.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담보 설정자 가로놓고 소유권자 이렇게. 됐죠? 양도담보 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불법 점유자 가로놓고, 불법 점유자 가로놓고 제3자에 대해서 불법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맨 끝에 써 뭐라고 쓰냐? 소유자임을 입증해 하고, 소유자임을 입증하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양도담보의 경우는 어떻게 했죠? 등기 보면요. 취득원인이 뭐라고 돼 있냐? 소비대차라고 딱 돼 있거든요. 소비대차. 그러니까요. 봐봐라, 등기부에. 내용, 우리한테 등기돼 있어도 우리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내가 소유자다. 이걸 증명해가지고 양도담보 설정자가 바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불법 점유자 그러면 제3자라고 그랬죠. 제3자는 등기부만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기부 분명히 을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것을 증명을 해. 그래서 등기부로 보여주면 되죠. 야, 내가 매매한 것이 아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잖아요. 뭐다? 소비대차다. 그러니까 저놈은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딱 하나가 예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빼고 양도담보 빼고 나머지는 다 뭐를 중심으로 본다? 등기부를 중심으로 봐. 그래서 등기부로 항상 불법 점유자가 딱 나왔다?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에 누가 소유자인가만 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는다? 직접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양도담보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 이것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9번.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그럼 명의상의 유효 동그라미 유효, 명의상 약정 해지 동그라미 해지 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 말소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이게 뭐라고 나왔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명의신탁이 무효이다. 그러면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험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나? 이게 나온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2010년도 감평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사 시험인데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해지를 하지만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하거든요. 해지를 못하니까 말소 청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30번은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 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봐봐.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가로 묶어봐.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가로 묶어봐. 묶었어요? 그래서 이퀄 직접 점유 이 말이죠. 노숙자 이 말이죠. 직접 점유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다? 간접 동그라미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써 점유 보조자 X 이렇게. 점유 보조자 X 이렇게. 그 다음에 31번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을이요, 토지, 갑의 토지죠, 갑이 소유자죠, 을이 무단으로, 무단 동그라미,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죠. 이를 요 병이 을로부터 또 매수했죠. 병 동그라미, 병은 잘못이 있어 없어?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병은 잘못 없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비닐하우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왜? 철거 청구는 뭐를 따지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 불문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불문해요. 알겠죠?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오케이. 손해배상은 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으니까? 을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에서 봐봐요.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한테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때는 뭐를 따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32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 양도 동그라미. 그러면 이 사람은요 두 번째 줄을 봐봐. 두 번째 줄 소유권의 상실 동그라미 상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맨 끝에요 소유권의 상실.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이거 뭐죠? 양도했다 상실했다.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의 청구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그런데 소유권을 양도했다 상실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꺼번에 다 묶어놨죠?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간평이고요. 세 번째 건 법행이 되죠. 법원 행정고시예요. 맨 끝에 변시 있죠? 변시는 화장실 가서 시를 엎었다는 것이 아니고 변리사예요. 변리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은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이건 누구라고 할까? 직접 점유자라고. 이런 봐봐. 아까 쉬는 시간에는 그 열정, 그 웃고 막 하는 그 열정은 다 어디 가고 질문하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죠? 이러면 그 쉬는 시간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면 돼요. 알겠죠? 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되고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현재 점유자 X죠? 현재 점유자가 아니다.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봐봐. 인도 청구하고 명도 청구의 차이가 뭐죠? 인도 청구, 명도 청구 이렇게 하죠. 인도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그대로 달라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명도는 원상 복구해가지고 원 상태로 여기 있는 거 싹 쓸어야 되겠죠? 싹 쓸고 깨끗한 상태로 원래 처음 상태로 달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요 34번이에요. 이 34번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이제 상린관계에서 나온 건데 여기가 그냥 나와 있어요. 인근의 소음으로 생활이익이 침해된 건물의 소유자는 사회통상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 소유권에 기하여 그 다음에 소음 피해 제거 청구나 예방을 위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 35번 X 하세요. 35X에 35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봐요. 이것은 뭐냐면 쓰지는 마. 이건 불가. 우리가 양 있죠. 양으로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양 나눌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소리죠. 소리, 소음. 여러분 우리 전번에 여기 다 지금 이중청을 만들어서 그렇지. 처음 강의를 들었던 분들 보면 처음 왔을 때 저기서 뭐죠? 알림 사시 공사하고 올 때 지금 뭐 차가 지나는데 소리가 전혀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막 얼마나 심했어요. 그런 소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듣기 싫으면 왼쪽 귀는 안 듣고 오른쪽 귀는 듣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불가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음이라든가 또 냄새, 악취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수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인 한도를 벗어나는 것은 안 돼. 예를 들어서 밤 지금 10시가 돼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계속 알루미늄 사시 공장 자기네들 지금요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막 2시, 3시 그냥 끼기끼기 하고 싸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것은 근데 낮에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밤에 막 12시, 2시까지 해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수인 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인 한도가 뭐가 문제가 되냐?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가 밤에 새벽 한 2, 3시 되면 꼭 깨잖아요. 애들 보면. 아빠가요 야근하고 와가지고 뭐처럼요 어느 또 빨리 와서 집에 자려고 하는데 아기 울잖아요. 그러니까요 옆집에서요 애기 울음소리 그치라고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팔려 그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것은 수인 한도다. 아기의 울음소리 어떻게 막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애기 부모는 자기 잠 못 잔다고 해서 문 다 열어놓고 얘를 밖에다 이렇게 세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그러면 안 되고 이 아기 엄마는 최대한 아이가 울지 않게끔 하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면 안 된다. 아기 소리 울음을 줄이더라.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한일병원, 마산에 있는 한일병원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 보면 옛날에는 다 지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가지고 또 건물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하면 꼭 사람이요. 꼭 잠자려고 하면 꼭 사람 죽잖아요. 그래 곡소리가 옛날에 옛날에는 그냥 얘기하면서 곡소리 아이고 하면서 또 얘기하고 아이고 하면 하잖아요. 그런 목소리 왜 안 나오겠어요? 나는 그 장례식장 가면 가끔 가면 옛날식으로 하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안동 같은 데 가면 완전히 막 뭐 두루마리 막 싸매고 막 난리더라고요. 거기 가니까요. 그런데 내가 가잖아요. 가면 얘기하면서 누가 오면 아이고 이러고 빨리 와 얘기하고 또 아이고 이게 왜 하는 건지. 야 정말 우리가 그 고등학교 책인가 뭐 중학교 책에 보면 애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애절이라는 건 형식이구나 하는 걸 장례식장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옛날에는 이렇게 장례식장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신을 이렇게 닦는 거죠. 염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악취가 풍기고 소리가 막 시도 때도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 돌아버리겠다. 이 장례식장 없애라.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례가 인정됐어요. 그걸 소인 한도를 넘는 것이다. 알겠죠? 시신을 닦고 있는데 사람 다 보이잖아요. 알겠죠? 어제 TV 보니까 히말라야인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MBC에서인가? 히말라야. 그래가지고 대원이 죽는 것을 이렇게 가가지고 어몽길 대장이 가서 이렇게 몇 개월 만에 가가지고 죽은 시신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코 얼굴 부분 여기가 클로즈업이 됐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시신이 이제 완전히 히말라야 추우니까 완전히 굳어있어요. 굳어있는 코 부분하고 입 부분이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딱 보면 좀 약간 섬뜩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접적 다이렉트로 그냥 생 비디오로 그냥 라이브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생결 한번 배워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걸 못하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 했냐? 첫 번째, 곡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라. 두 번째,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라. 이게 이 판결 유명한 판결이에요. 한일병원 사건.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요. 모든 장례식장에 어디로 들어갔어? 어차피 땅 쏘고 들어갈 거니까 미리서 들어가자 해서 다 땅 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장례식장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수인 한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게 다 땅 쏘고.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은 누가 울지도 않지만, 알겠죠? 그래도 일단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왜? 악취가 풍기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요? 냉동시설이 발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요, 곡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땅 속에서 울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한일병원 사건이에요. 자요, 그 다음에 36번은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안전한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에도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기다 써요. 저당권 동그라미하고 반환 X라고 써. 반환 X 이렇게. 그 다음에 37번은요. 토지 소유자 갑은 서류를 위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다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건물이 누구 거냐? 갑의 거예요. 그럼 이게 등기가요. 1번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2번요.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가지고 을이 가져간 거예요.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기서 문제요. 현재 누가 소유자다? 위에 갑이 소유자다? 그걸 알아야지. 위에 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야? 등기는 뭐? 됐어. 아니, 그 정도 말하면 돼.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송 요건이 아니다. 알겠죠? 그것이 갑이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을이요 3번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을의 등기가 무효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선이 무과실이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선이 무과실. 취득한다 못한다? 왜 소유권 취득 못한다? 무슨 말이겠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두 가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을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을이 가져갔다 할지라도 을은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효력 전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다.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되죠. 말소. 그래서 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다? 여기서 1번 지금 갑이죠. 그럼 2번 지금 을이죠. 을의 등기는 무효죠. 그래서 3번요. 을에서 갑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요. 이렇게 이전 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여기서 말을 봐봐.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명의를 등기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은 그럼 현재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회복하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고 하죠. 그러면 건강을 잃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런 건강을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원래는 내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될 등기가 다른 사람 앞으로 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내가 뭐 하겠다?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걸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온다? 어떻게?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말소 등기. 여기서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어.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또는 어떻게 회복한다?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소를 청구하든지 진정 명의를 회복하려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된다? 현재 누가? 현재 소유자. 누가 현재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거기요, 그 37번에요. 두 번째 줄로 봐봐. 가운데. 진정 명의 회복, 거기 가로 묶어. 뭐라 쓰냐, 거기. 현재 소유자가 청구. 항상 현재 소유자가. 진정 명의는 현재 소유자가 청구. 했어요? 이퀄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물권 청구권이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물권 청구권은요 민법의 전부를 다뤄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도 물권이 침해를 받았을 때니까 우리 물권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직권, 저당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다 해놓으니까 약간요 길죠. 38번 봐봐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가로 묶어. 까만 거 바로 묶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다 썼어요? 네. 빨리 하세요. 우리 아들내미요. 찍는 게 힘들대 지금. 옆집 거 뭐라고 쓰냐? 그러면 소멸시효 X. 소멸시효 X 이렇게. 자, 됐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고 그랬죠? 오케이. 39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은 여기 지금 이거 다 됐죠? 좀 있으면 우리가요. 다음 주에 등기를 하니까요. 등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기 한꺼번에 쫙 정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등기법 배우고 있죠? 그래서 등기법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물권법을 알면 끝이거든요. 등기는.
너무너무 쉽게 들렸는데 물권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기법을 배우니까 힘들죠. 무슨 말이겠죠? 근데 물권법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등기법을 딱 배우잖아요. 그럼 할 게 없어요. 왜? 지적법은 암기하면 되죠. 지적법은. 알겠죠? 이해하고 뭐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법이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민법에 물권법도 안 돼 있지. 등기법 거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등기법 선생님 좀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어. 등기법 선생님 이상한 게 아니고, 아직 물권법이 안 됐다고. 알겠죠? 그래서 물권법이 딱 되죠? 왜냐면 물권법이 등기법이잖아요. 여기에서 부동산 등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권법을 다 공부하죠? 그럼 여러분요, 나중에 거짓말하지 않고 물권 등기법을 딱 들으면 아주 쉽게 그냥 들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법만 정확하게 해도 등기법에서 14문제 나오죠? 12문제. 12문제 중에서 적어도 7문제 이상은 등기법을 몰라도 7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요, 갑이 을한테요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갑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그런데요,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누가 해야 돼요? 소유자가 한다? 지상권자가 한다? 아까 우리 물권도 청권 했잖아. 저기 봐봐. 소유권도 있고 뭐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유권도 등기하고 지상권도 등기하잖아요. 그 둘 다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무슨 청구 있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있죠? 지상권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도 너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지상권자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유치권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뭐가 없으니까?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39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그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을뿐만 아니라 갑도, 을이 누구죠? 지상권. 갑이 누구죠? 소유자.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0번은요.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갑으로부터, 원시 취득한 갑은 동그라미 소유자죠. 법률상 소유자죠. 그 건물을 미등기 동그라미 미등기 봐봐. 이제 또 뭐를 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갑이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하면 갑은 187조에 의해서 뭐 없이 등기 없이 뭐죠? 소유자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을한테 이렇게요. 을한테 처분하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이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 신축한 사람은 187조에서 등기 없이 소유자지만 그 원시 취득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다? 법률상으로 누가 소유자? 법률상으로 갑. 사실상으로 누가? 을. 그럼 제3자가 봤을 때는 뭘 따져? 등기부를 따진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 알겠죠? 자, 오케이. 자, 볼까요?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을 원시 취득한 갑으로부터 그 건물을 미등기인 상태로 매수한 을은 그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 불법 점유 병. 등기부 기준이다. 등기부 기준. 알겠죠? 갑을 뭐해서 대위하여. 갑을 뭐해서 대위하여 청구를 해야 된다. 알겠죠? 맨 끝에다가 직접 X. 직접은 절대로 안 된다. 왜요? 등기부상 소유자도 아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41번이라고 봤나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죠? 그럼 이 건물을 신축한 을 동그라미, 신축 동그라미. 그럼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거죠? 그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그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했죠? 그런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럼요, 법률상 소유권 봐봐.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서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래서 이거 팔았단 말이죠?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럼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갑은 정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종전의 등기상 소유자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 또는 병 누구에게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귀책 사유 불문이에요. 만약에 병이 등기가 돼 있다. 그럼 그다음 맨 끝에다가 사법시험 옆에다 써봐. 사법시험 옆에다 뭐라 쓰냐면 만약 병 앞으로 등기된 경우 만약 병 앞으로 등기된 경우 병에게만 철거 청구. 그런데 아직 등기가 아직 안 됐죠? 안 됐지만 안 됐을 때는요. 을은 법률상 소유자,
병은 사실상 소유자죠. 두 사람한테 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2번.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 왜요? 그 사람이 누구니까? 소유자. 아니면 소유자한테 나가면 돼요? 소유자한테는 퇴거를 청구를 못하죠. 뭐라고 해야 돼? 철거를 청구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철거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옆줄 긋고 철거 청구 이렇게. 철거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43번은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죠. 침탈. 그러면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점유하지 않으므로. 알겠죠? 저당권은 뭘 하잖아? 점유하지 않아. 저당권하고 뭐하고? 너무 조용하지 마.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지역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환 청구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44번.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자. 명의 신탁한 자는 직접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왔을 때는 누가 소유자죠? 제3자 해가지고 거기서 거기다가 수탁자가 소유자. 그러니까 수탁자가 소유자니까요. 신탁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청구. 수탁자를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시죠? 할 일 없으니까 이제는 변명도 못하고 큰일 났어. 이제 학교 간다 말도 못하고 졸업은 다 됐고 이제는 공부만 해야 돼요. 오케이. 아무튼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5번은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여 인도했다.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이건요 좀 더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봐요.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요 계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을한테 목적물을 돈을 다 받았어요. 잔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했어요.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을이요. 그런데 갑이 지금 등기가 아직도 갑한테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아직 미등기인 거예요. 미등기. 이런 경우요. 갑이 계약해가지고 잔금 다 받고 물건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이 을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실질적 소유자. 실질적으로 갑하고 을은 여기 을이 소유자고 법률상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법률상 다른 말로 이것을 형식적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상으로 소유자고 형식적이고 사실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니까 갑이요 아직 을 앞으로 미등기라고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요 건물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니 자기가 팔고 나서 돈 다 받고 아직 을 앞으로 등기 없다고 해서 다시 돌려달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등기가 있고 없고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지금 갑이 제3자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을이 다시요 이것을 또 병한테 팔고 다시 또 병한테 또 인도를 해줬다 이 말이죠. 을이요. 그럼 봐봐.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런데 갑이요 병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병한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도 반환 청구를 못해.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병에게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또 다시 봐. 또 여기 봐. 이 첫 번째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미등기잖아요. 미등기니까 등기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등기 청구는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소멸시효.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이 을이요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요.
점유를 뭐란다? 상실한다.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 10년. 상실한 날부터 10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을이 병에게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볼 것인가, 점유 상실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이다,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라고 해놨네, 하살표. 알죠?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을이 갑한테 사가지고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점유 상실은 잃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샀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병을 뭐라고 하냐? 직접 점유라고 얘기하고, 병을 통해서 나는 무슨 점유한다?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점유가 계속동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48번 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 또 나왔네. 불법 점유자 제3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청구. 소유자를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해야 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럼 봐봐. 우리가 물권 청구가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딱 기준으로 정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만 딱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채권적이요. 을은 갑소유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의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누가요? 을이요? 그러면 갑은요? 을에 대하여 X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옆에다가 건물의 Y주택의 철거 청구, Y주택의 철거 청구 플러스 Y주택의 철거 청구 플러스 X토지 반환 청구. X토지를 말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대항력 없는 동그라미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물권적 정권을 어떻게 행사해? 대위가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49번 물권적 청권과 손해배상 청권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권 줄거 귀책사유요. 손해배상 청권은 귀책사유요. 귀책사유를 요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 줄거 귀책사유 불문. 귀책사유 불문.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만약에 여기 물권 청권이죠.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여기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손해배상인데 여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해봐. 있고 귀책사유가 없다 해봐. 귀책사유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물권적 청구권 어떻게 돼요?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무조건 물권 청구권이 있죠. 그런데요,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은 반드시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없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은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언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이 말이죠. 그래서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50번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이 사람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양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한다고? 대위해서 청구한다. 거기요 46번하고 같은 말. 46번하고 같은 말이다. 46번하고 같은 말이다. 알겠죠? 됐죠 지금? 이게 이제 물권 청구인데, 이 물권 청구이라면 우리가 물권법에서 보면요, 사실 물권 청구보다 더 어려운 분야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물권 청구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지역권하고 저당권 두 개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보청권이 없다.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물권 청구는 반환 청구 방해제거 방해 예방은 귀책 사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할 때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 한다? 현재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점유 보조자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 보조자한테 안 된다. 알죠?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서 보면 건물을 을이 무단으로 신축을 했다? 그러면 을의 거죠? 그러니까 을한테 퇴거라고 할 수 없다? 철거라고 청구한다.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죠? 근데 정이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하면 정한테만 청구한다. 미등기다?
정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 을한테 철거 청구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종전의 소유자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나온 게 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자 불법 점유자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딱 기준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든 어떤 관계없이 무허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아직 등기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몇 가지 안 돼. 알겠죠? 양은 되게 많아 보이시면 다음 주 수요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